안녕하십니까. 김낙곤의 시사 본색입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 쏟아진 수많은 뉴스와 시사 속에서 우리 삶과 직결된 이슈를 찾아내 그 속의 본질, 본색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뜨거운 이슈에 대해서 보다 날카롭고 명쾌하게 분석해보는 이슈 저격 시간입니다. 이번 주 지역 뉴스거리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그중에 뉴스 머릿 기사를 장식한 내용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SRF 반입 중단, 그리고 양과동 포화 상태, 그리고 열병합발전소 시험 가동 합의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사 본색에서는 나주 열병합발전소를 둘러싼 갈등과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윤현석 광주일보 정치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정준호 법무법인 평우 대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나주 SRF 혁신도시에 있는 SRF 열병합발전소죠. 네. 이게 가동이 중단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6일 다시 또 시험 가동 합의했습니다. 하기로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네. 뭐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는데 네. 먼저 개념 정리부터 좀 했으면 좋겠어요. SRF 이렇게 영어가 나오니까 시청자들 또 이게 머리 아프게 하네. 이것까지 또 알아야 되는데 먼저 시작하면서 쉽게 한번 풀어주시죠. SRF가 뭡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요. 네. Solid Refuse Fuel이라고 해가지고 더 어렵습니다. 예. 네. 고형 폐기물 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형. 예. 그러니까 말하면 고체? 고체 형태를 가진 예. 폐기물 연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SRF라고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열병합 발전소에 가서 이제 연료로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폐기물을 많이 버리지 않습니까? 예. 이 폐기물을 버리는 것 중에서 재활용이 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고형을 저희들이 이제 소각시키는 겁니다. 또 그 중에서 이제 또 이 소각이 안 되는 것들, 위험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립시키는 거고요. 그러니까 재활용, 소각, 매립하는 절차에서 지금 태울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연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론인이 설명한 내용이 네. 더 쉬운지 또 똑같이 정 변호사님이 한번 시청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SRF 함 어떻게 정의 내리실 수 있나요? 쓰레기를 배출을 하는 방식이 일반 시민이 세 가지입니다. 네. 일반 그 종량제 봉투로 쓰레기를 버리는 게 하나가 있고요. 종량제 봉투 그다음에 버리죠.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쓰레기가 하나 있고 음식물 쓰레기 세 가지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요. 네네. 종량제 봉투로 이렇게 보낸 거는 이제 태울 걸 예상을 하고 이제 그 쓰레기 그 매립장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양과동으로 가게 되면 네. 그 종량제 봉투 안에 있는 쓰레기 중에서 네. 진짜로 유해 물질을 좀 제거를 하고 실제로 태울 수 있는 연료들을 모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뭉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열병합 발전소에 쓸 수 있는 연료라고 판단이 되면 그거를 이제 나주에 있는 열병합 발전소로 보내가지고 그 발전을 하게 됐는데 이 나주로 보내게 되는 연료가 된 쓰레기를 SRF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면 이제 고체 연료인 네. 폐기물 연료인 SRF가 네. 있고 네. 그다음에 양과동에서는 그 전 단계로 네. 나주 열병합 발전소 가기 전 단계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고. 네. 그럼 나주 열병합 발전소는 뭡니까? 이곳은 뭐 하는 곳이 발전소니까. 예, 그렇습니다. 발전소인데 이게 지금 나주 열병합 발전소를 만든 이유가 그러니까 30만 제곱미터 택지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네. 이제 여기에 있는 자원 이제 순환 형태로 해가지고 열병합 발전소나 폐기물 시설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법률이 이제 2004년도에 개정이 돼서 원래 100만 제곱미터였는데 30만 제곱미터로 낮춰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혁신도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빛가람 혁신도시가 들어가니까 들어가기 전에 빛가람 혁신도시에 들어가는 전기라든가 온수를 이 이제 폐기물 시설에서 생산해서 사용을 하자. 그래서 이 자원의 어떤 재순환을 시키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열병합 발전소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것이 이제 2017년 12월에 완공을 했는데 그것이 아직
또 이제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가동이 중단됐다고 다시 또 뭐 합의서하고 이거 어떤 거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난방공사에서는 이제 네. 과학기술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네. 보통은 열병합 발전소, 나주 시민들이 원하는 열병합 발전소는 LNG, 천연가스를 태워서 발전을 시키는 시설을 좀 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더 원료가 LNG여야 된다. 예, 천연, 왜냐 그러면은 SRF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단순히 이제 쓰레기를 뭉쳐가지고 이제 네. 연료화 시켰기 때문에 이거를 태우는 과정에서 부수게 되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제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네. 수분 함량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또 폐기물이기 때문에 네네. 그 다이옥신이나 이런 유해 물질들이 좀 발생을 그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해성 측면에서 우리는 LNG 설비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난방공사 쪽에서는 LNG나 SRF나 그렇게 유해성이 크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SRF로 가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지금 이렇게 대립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면 이런데요. 결국 이제 나주 열병합 발전소가 잘 가동돼서 에너지 공급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이유로 반대했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유해성, 네. 유해성이 있다. LNG가 아닌 다른 그 폐기물을 태우면 문제가 있지 않겠냐. 또 하나는 이 광주에 생산된 생산 폐기물을 왜 우리 나주에다 갖다 주냐 이런 문제인 거죠. 네, 당연하죠. 그러면 그 유해성 문제는 여러 가지 또 앞으로 뭐 법적인 논란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좀 빼놓고 네네네. 방금 말씀하는 광주에서 온 폐기물을 왜 나주가 받냐는 문제로 지금 큰 그 어떤 실현까지 갔다가 다시 중간에 어느 정도는 좀 진행돼 가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나주 주민들이 광주에 생산해서 나주 발전소를 공급하는 게 합의한 게 사실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내용이? 실은 2009년도죠. 아마 지금 이제 전남 이 도하고 환경부하고 나주 등 6개 시군이 이 공동 혁신 도시에다가 그 폐기물을 공급하겠다 이런 협약을 맺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광주시는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라남도 지역에 있는 그렇습니다. 폐기물을 받겠다고 돼 있다는 거죠? 돼 있습니다. 협약들이. 예, 협약서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협약서 가져오셨어요? 2009년 3월 27일 날 이제 작성이 된 협약서인데 환경부 뭐 전남, 목포, 순천, 나주, 구례, 화순, 신안 좀 보여줘 보시죠 이렇게 세계 화면적으로. 권역, 전남의 세계 권역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주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남 지역은 이 나주 열병합 발전소하고 서로 협약을 맺어서 전남 벼슬을 받기로 협약서 돼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근데 광주는 빠져 있는데 나주 시민들은 광주가 당사자에서 빠져 있는데 왜 광주 SRF가 우리한테 들어와야 되느냐? 이 협약서 위반이다. 지금 그렇게 주장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얘기는 2009년에는 광주에는 광주 상무소각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상무소각장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뭐 다른 데 가서 소각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무소각장이 2012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012년에 이제 폐쇄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동 중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16년에 상무소각장을 저희들이 이제 폐쇄할 거라고 보는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과연 이 폐기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의료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예 지금 가연성 폐기물은 매립을 못하게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폐기물들을 태울 수 있는 소각 시설을 반드시 찾아야만 했었고요. 광주시가 그 가운데서 이제 난방공사와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난방과 협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양과동에 아까 SRF 그 고체 연료, 쓰레기 연료 시설을 이제 그쪽에 집어넣게 된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시설을 이 빛가람 혁신도시에 넣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까 이제 나주시하고 좀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합의 형태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뭔가 협의만 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렇게 지금까지 와버린 게 아닌가 뭐 이런. 아니 그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게 말로 서로 그냥 하겠다 이런 걸로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난방공사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2009년 그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에 난방공사에서는 나주 열병합 발전소에서 이제 SRF 기준으로 약 한 450톤 정도 하루에 이렇게 이제 그 물량을 소화를 해야 되는 걸 전제로 설계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 합의서에 광주를 빼고 난 6개 이제 시군에서 조달받을 수 있는 SRF는 절반밖에 안 됐다. 230톤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광주에서 SRF를 가져다 끌어다 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있었고 나주시도 이 부분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얘기 입장을 좀 바꾸고 있는 거다. 그래서 좀 억울하다. 지금 이런 입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시 양과동으로 가면 양과동은 이제 아까 우리 개념 정리해 보냐 그러면 쓰레기가 중간 지나가는 단계에 정리하고 분리하는 곳인데 거기에 그 전처리 시설이
보니까 국비 453억 원, 네네네. 민자유치 493억 원, 네네. 거의 한 1,000억 원 정도의 시설을 지었어요. 948억이죠, 정확히. 예, 946억으로 돼 있네요. 예, 예. 예. 그러면 지금 이게 공급처를 결정하지 않으면서 광주시가 네네. 이런 1,000억짜리 시설을 지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염두에 두고 사실상 확정이 된 상태에서, 왜냐하면 난방공사가 여기 이제 주로 들어와 있거든요. 시설 투자를 했기 때문에 난방공사도 당연히 저는 난방공사가 들어와 있고 또 난방공사가 이제 나주에 열병합 발전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 확정적으로 보고 나서 이 시설을 지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왜냐하면 행정적으로 봤을 때 이 광주시는 이 위탁을 의뢰한 거고요. 그 빛고울 청정이라는 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이제 SPC죠.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양가동에 시설을 넣는데 그 시설에 위탁을 했고 그 위탁을 받은 이제 SPC가 특수목적 법인이 그 위탁받은 이대로 건물을 그 이제 SRF를 이제 그쪽으로 넘기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정리가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한마디로 나주시에서 지금 이걸 안 받으면서 완전히 지금 이게 행정이 뒤죽박죽 돼버리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말 들어오면 네. 뭔가요? 그 네. 남방공사는 나주 열병합 발전소의 주인이기도 하고, 네네. 그다음에 지금 이 양과동에 있는 이 전처리 시설에 예. 네. 또 주주이기도 하고 그런 겁니까? 예, 이거? 16% 정도 그 투자를 빛고울 했습니다. 청정이라고 하는 합작법인에 투자를 했고요. 광주가 25%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일반 금융권에서 투자한 그 펀드 형태로 들어온 게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11년도 기사를 보니까 네. 그 당시에 이제 광주 이제 상부소각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정말 이제 장기 플랜을 이제 세우고 있는 과정에서 네. 대우건설이 이제 발전소하고 음. 지금 그 양과동 지금 전처리 시설 같은 경우를 이제 같이 설계 이제 시공 들어가는 걸 전제로 이제 사업 제안을 했었었는데 네네. 그 나주 열병합 발전소가 들어오기로 하면서 그 부분이 발전 시설은 좀 빠지고 연료화 시설로만 가자라는 부분이 나오니까 대우건설 쪽에서 아 이러면 우리가 그 시공 참여가 조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고 해서 한번 브레이크가 한번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지역난방공사 입장에서 네. 광주에서 이렇게 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60톤의 절반밖에 안 되는 게 지금 조달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광주 지역에서 연료 발전 시설 없이 연료화 그 시설만 채우더라도 본인들이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다. 라고 해서 좀 진행된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주가 이렇게 국비로 1,000억 가까이 이제 전처리 시설을 조달받아서 지으면서 공급처로는 당시에 나주를 조금 타겟팅했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나주에 처리할 용량이 부족하고 네. 광주를 받지 않으면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협약이라든가 이런 어떤 담보될 수 있는 조건 행정은 못하고 예. 그냥 가져가겠거니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안이하게 된 건가요? 지금까지 쓰레기 행정은 전부 다 아니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저희가 광주에 있는 쓰레기가 광주에서 전부 처리되는 게 아닙니다. 원래 그 전에도 이 상무소각장에서 이렇게 소각 물량이 넘쳐나면 다른 곳에서 소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에 있는 쓰레기가 광주 내에서 처리가 지금까지 다 안 됐었고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그 임기응변적으로 그때 상황에서 네. 쓰레기를 처리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광주시는 협약은 없지만 네네. 당연히 나주시로 갈 걸로 보고 했고 그 가운데 남방공사는 양쪽에 또 주주이자 소유주기도 하고 하니까 해결될 줄 알았는데 나주시가 그렇죠. 안 된다라고 한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주시가 나주로 보내지 못할 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1,000억 정도나 되는 중간 처리 시설 만들어 놨으니까 네. 뭐 다른 데하고 협약을 맺거나 그런 거 뭐 다른 지역에 보낼 SRF 시설에 그런 건 없나요? 지금 전국적으로 난리인데요. 네. 가까운 이제 전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네. SRF 관련해 가지고 지금 네. 또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고 네. 또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합니다. 포항 같은 경우도 지금 또 난리고 그 경기도 여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난 6월 그 지방선거에서 환경단체 출신 시장이 당선이 되신 이후로 네. 그 허가 냈던 SRF 그 건축과 승인까지 다 모조리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그런 경우인데 지금 문제는 그 이명박 대통령 때 적극적으로 이거를 그 추진을 했던 사업이었는데 네. 그래서 전국 지자체별로 SRF 이 발전소라든지 전처리 시설을 이렇게 공모 형태로 따내려고 하는 게 경쟁이 좀 붙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광주에서는 나주에 못 팔더라도 다른 데에다 이제 팔 그 이제 기회가 있었던 건데 몇 년이 지나면서 그 광역단체 쪽에 있는 열병합 발전소는 그 근처에 SRF 전처리 시설이 죄다 다 지금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주 입장에서도
광주가 아니면 다른 데서 SRF를 구하기도 어렵고 광주 입장에서는 또 다른 지역에다 SRF를 팔기도 어렵고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게 난처한 지금 경우. 둘 다 아주 답답한 상황에 놓였네요. 이게 지금 이게 이제 SRF라는 시설 자체가 과거에는 이게 폐기물을 다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에너지를 발생시킨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환경 문제가 대두가 됐고요. 지금 이제 가장 민감한 문제가 미세먼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미세먼지에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이 발전소라는 것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많은 지자체에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전기업자들도 이 지금 SRF 자체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각광을 받다가 이 작년 12월인가 아마 국회에서 그 비중을 낮춰버렸어요. 원래 한 10% 정도의 비중을 인정해 줬는데 한 2.5% 정도로 낮춰버리니까 전기업자들도 SRF에 대해서는 그렇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SRF에 대한 이 수요 자체가 완전히 급감하게 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까지 이제 지켜봤는데 그러다가 이게 지금 중단돼서 답이 없는 거 아니냐 했는데 지난 26일이죠. 네네. 민관협력 거버넌스에서 뭐랄까요? 합의를 했어요. 이 잠정 합의하기 전에 변호사님 그 뭐 소송이 이미 소송전으로 이미 시작을 했죠? 어떻습니까? 소송 어디가 소송? 예. 지금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한국 지역 난방공사가 이제 나주시 상대로 한 소송이 하나 있습니다. 난방공사 나주시를 거는. 발전소를 만들어 놨는데 왜 가동을 안 시켜주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행정소송이 하나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지역 난방공사 입장에서는 약 40억 정도로 그 민사 손해배상을 제기를 한 게 나주시 상대로 한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청정 에너지 쪽에서 반대로 한국 그 난방공사를 상대로 또 민사소송을 제기를 한 게 있고요. 범시민대책위에서 나주에 있는 열병합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을 해달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었는데 법원에서는 그거를 이제 기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결론 하나 난 그 기각 나는 것 어떤 사유로 법원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기각 난 거죠? 그러니까 가처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피해가 그 가동이 되면은 주민들한테 일어나는 피해가 명확하게 좀 소명이 돼야 되는데 그 정도로 입증은 안 됐다. 그러니까 일단 가처분으로 공사 중지까지 시키는 것은 좀 과하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난방공사하고 지금 나주시 상대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송들이 있는데 지난 3월달에 올해 이번 달에 그 진행된 절차에 있어서는 그 민간협력 거버넌스가 그 4월 초까지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그거를 보고 지켜보고 한번 소송 진행 여부를 한번 결정을 해보자라고 해서 4월 26일로 지금 속행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4월 11일 날 이제 그 거버넌스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지에 따라서 이후 절차를 어떻게 진행될 건지가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났군요. 피해를 산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가장 가깝한 거는 모든 지금 저희들이 폐기물 시설이라든가 어떤 유해 시설이라고 부르는 것들에 대한 피해가 정확하게 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이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소송전으로 가고 갈등 가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좀 갑갑한 거죠. 지역난방공사 입장에서도 현재 지금 나주에 이제 한중공대가 입주를 하고요. 그 옆에 이제 산단이 하나 추가로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도 지금 난방을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SRF 시설이 이제 그 막혀버리면 나중에 몇 년 뒤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 난방 시설을 지을 때도 좀 애로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주 시민들은 지금 현재 있는 SRF 시설을 LNG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지역난방공사 쪽에서는 그렇게 되면 매몰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그거는 누가 보전을 해줄 거냐. 또 이런 문제들이 좀 사후로 매몰 비용이 엄청나죠. 왜냐하면 광주 시설도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한 946억 정도가 광주 시설 추석 정도. 예, 그게 이제 또 이게 물거품이 되는 거고. 지금 광주 그 폐기물 연료 이제 반입 문제가 나주에 있는 열병합 발전소인데 결국 서로 간 이 우리 핵심이 되는 건 광주 쓰레기 처리 문제로 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니까 광주는 양가동에 계속 쓰레기가 쌓여가고 있는 거고 이게 계속 몇 톤씩 몇백 톤씩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해소가 안 되고 있으니까 광주에서는 그게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그게 잘 처리될 때와 양가동이 지금 이제 나주 열병합 발전소를 기대하고 했다고 한다면 뭐 협약서도 없고 문제가 많았지만 그럼 현재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양과동은 지금 매립하고 있습니다. 양과동에다가 그러니까 양과동에 SRF를 생산하지 못하니까요. SRF로 생산을 해야 할 양을 가연성 폐기물을 지금 매립하고 있는 거죠. 묶고만 있는 거네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게 2017년 그러니까 또
가동이 약간 됐을 때, 가동이 약간 됐을 때는 한 320톤 정도를 매립했다면 지금 한 630톤 정도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매립하게 되면 300몇 톤에 600, 두 배가 두 배 이상 예, 계속 두 배가 묻는 게 는다는 거죠. 예. 그렇게 그러면 되면 그 그렇습니다. 사용 연한이 줄겠네요.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한 30년 정도 줄어드는 걸로 30년 정도 줄어든다. 예, 지금 그렇게 기사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시가 이제 지금 2-1단계에 매립을 하고 있는데 네. 2-2단계를 지금 서둘러서 추진을 하려고 설계하고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나 우리 모두 궁금한 건 소각으로 가서 나주 열병합시설이나 공급하겠다는 건 언제고 네, 그렇죠. 이게 또 안 되니까 매립하겠다는 갑자기 매립장을 계획을 서둘러 확대하겠다. 예.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지금 이제 국비가 이제 조달이 돼야 되는데 네. 매립장도 그 예산이 나와야 매립장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네. 가다가는 진짜로 어쩔 수 없이 상무소각장 다시 그렇습니다. 재가동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무소각장 제가 다이옥신과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현재의 체계 시스템을 혁신하지 않으면 바꾸지 않으면 지금 이 문제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규모로 이 폐기물을 다룹니다. 예를 들면 매립도 대규모 매립장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내가 살고 있는 것에서 네. 멀리 버리다 보니까 네. 저는 전혀 쓸 때는 제 마음대로 쓰지만 버리고 나서는 그 뒷감당은 그냥 국가나 지자체나 아니 다른 사람들이 다른 지자체가 해주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저는 이 문제부터 이 지금 쓰레기 문제가 출발하고 있지 않느냐.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체장들도 이제 지자체 단체장들도 자기 인기 뭐 이런 어떤 투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귀찮잖아요. 쓰레기 버리지 마십시오. 뭐 쓰레기 줄이십시오. 뭐 단지 내에서 처리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니까 그냥 다 주십시오. 저희가 저쪽에 가서 그냥 몰래 다 편하게 처리하게, 해드린 쪽으로만 했다. 이렇게 그동안 행정을. 행정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네.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저는 이 나주 시민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고요. 그럼 이해가 되죠. 이해가고. 예. 근데 광주 시민들의 입장도 저는 또 이해갑니다. 한편으로 보면. 근데 다만 지금 이 쓰레기 문제는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 저 역시도 제가 집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다 보니까 이번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좀 찔렸고요. 예. 이거 어떻게 이 쓰레기 문제 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한 말씀 좀 주신다면. 뭐 지금 선진국 사례들을 보니까 오스트리아 이제 빈 같은 경우에 비엔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네. 아파트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각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난방비를 한 50% 정도 전략을 시켜서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그런 이제 정책을 채택을 하고 있고 소각장 자체를 이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좀 예술 공간식으로 탈피를 해가지고 네. 인식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다이옥신이나 악시 이런 거는 최첨단 기술로 이제 그걸 이제 제거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땅은 한정돼 있고 매립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제3의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벌어진 게 이 SRF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접근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가 지금 광주에서 지난해 생산된 쓰레기 양이 19만 5,190톤입니다. 네. 생활 쓰레기. 어느 정도 된 건데? 이 19만 5,190톤이면 네. 1톤짜리가 20만 대가 쭉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에요? 예, 1년에. 1톤짜리 트럭이 20만 대? 20만 대가 쭉 서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가 한 4만 1,300톤 정도가 됩니다. 네. 뭐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쓰레기들을 양산하는 것을 그대로 놔두고는 지금 이 현재 쓰레기 문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 돈으로 지금 계속 막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열병합 발전소나 이런 것들도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700억, 뭐 946억 뭐 이렇게 해서 돈으로 지금 그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런 부분을 좀 더 좀 선진적으로 좀 바꿀 수 있는 좀 그런 행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지금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셨듯이 소각로를 뭐 집집마다 이 아파트 단지마다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재활용 정책을 굉장히 고도화시켜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아주 소극적인 형태의 재활용인데 그걸 좀 더 고도화시켜야 되고 쓰레기 배출에 따른 비용 어떤 부담 이것들도 굉장히 좀 앞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뭐 지금 우리나라가 일회용품 자체가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플라스틱 사용량이 전 세계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좀 저희들의 이
삶의 습관이라든가 뭐 이런 생활 어떤 이런 수준들도 많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4월 11일 날 광주시 쓰레기를 받을 건지 말 건지를 회의를 한다는데 예. 두 분께서 이제 가장 먼저 해결할 과제는 나주 열병합 발전소 갈등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장기적인 쓰레기 문제보다 네. 광주시, 나주시 어떻게 해야 될 것 또 각각 주체들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지 짧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나 지자체는 여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제공을 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보상을 하거나 배상을 해주는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지 지금처럼 이 열병합 발전소의 문제점이 뭔지를 주민들이 그냥 상상적으로 또 예상하는 수준에서만 추정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는 어떤 정책도 효과를 내기가 힘들다. 따라서 지금 그 광주시와 나주시가 4월 11일 날 결정할 때는 이 환경조사에 확실한 기반을 두고 결정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답답하신 게 속 시원한 조사 결과가 있으면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마저도 지금 확실하게 안 나온 거 있으니까 좀 답답해 하실 겁니다. 4월 11일까지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좀 해결이 되는 게 원칙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발전소가 재가동이 되는 결과가 나와서 광주에서 SRF를 이제 보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로 인해서 나주 혁신도시에 계신 시민들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보상책도 결국에는 광주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보다 그 전부터 검토했더라면 광주시 행정이 그런 생각 아쉬움이 듭니다. 나주 열병합 발전소를 둘러싼 갈등부터 또 해결할 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